자, 오늘은 한미 간의 안보 동맹 관련해서 약간 좀 미묘한 균열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며칠 전이죠. 정동영 이제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서 구성시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국에서 우리 쪽에 제공을 해주던 위성 관련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청이라든가 미국이 띄워놓은 위성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군 움직임 또 평양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특히 위성 관련 정보 제공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항의했다는 소식도 있죠.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했다. 구성시를 핵시설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특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측이 그 핵시설을 이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아시겠지만 인도를 방문 중인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옹호한달까요?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 또 이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을 초래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을 긴급히 찾아왔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정 장관이 사퇴해야 이 한미동맹 균열 즉 사퇴가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맞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전날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 전 이제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동영 감싼 이재명 이런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또다시 가짜 뉴스했다.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그런 정보를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정동영 장관은 어디서 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믿는 걸까라고 썼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지난달 국회 외통위에서 정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논란이 되자 CSIS 보고서 등에서 관련 활동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빅터 차 석좌가 있습니다. CSIS 이분이 그런 문건을 우리는 작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군이 뭐 어린아이를 고문한 다음에 옥상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긴 했지만 그 영상도 사실은 2년 전에 영상이었던 거로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그 어떤 전문적인 검증 절차 거치지 않고 올려서 외교적 파장을 초래한 게 아니냐. 당시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정말 거친 언어를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동영 장관을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청와대 내부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이익 국가론에도 적극 동조하면서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식 국호로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아시겠지만 우리 민간인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 사과를 했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호평했습니다마는 또 이튿날 바로 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적대적 이국가론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에 어떤 뭘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정동영 장관이 고의적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구성시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정동영 장관의 구성식 핵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미국이 반응을 한 거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서 대북 관련해서 많은 불만이 좀 누적되어 왔던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동영 장관이 장관 중에서 일을 가장 속 시원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들려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조연 외교장관 같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북한 문제나 아니면 한미동맹 관련해서 미국과의 대응에 있어서 뭔가 좀 너무 저자세 아니냐, 미국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도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의 어떤 동맹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할 거고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즉각적인 경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속생각은 오히려 위성락이나 조영 같은 정통 외교관 출신들을 경질하고, 문정인 같은 연세대 전 교수였죠. 이분은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안보실장으로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인사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물음표와 한중동맹 물음표.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이렇게 한 부분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픈 지적이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영에 따라서 장도혁 대표가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외세를 끌어들여서 오히려 균형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폄하하고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도혁 대표가 미국에서 여러 국무부 인사라든가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을 이미 만나고 왔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이렇게 말한 부분은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 맥락을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서둘러서 환수하려는 것 같다. 미국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넘겨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한미 간에 뭔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굉장히 뭐 좋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지만 한국, 일본, 미국 간의 합동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방부가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좀 흔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한국의 행보가 좀 섭섭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그 회초리를 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 SNS에 남겼다는 점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또 장도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이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만이 아는 무슨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유지하고 키워가야 할 핵심 동맹입니다. 만약에 한미 동맹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탈한다. 아니면 이탈하려는 조금치라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 실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동맹 이탈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금석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오히려 외교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정통 외교관을 경질하려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또 논란을 많이 부른 적이 있었죠. 한 달 전쯤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1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제 투발 수단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차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NPT 조약을 우리가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따르죠. 만약에 우리가 NPT 조약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긴 하지만 정치적인 제스처 측면에서 우리의 독자 핵무장, 일본도 사실 독자 핵무장을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제스처나 신용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론조사라는 국민의 70%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이거를 정치적 선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그러면 70%가 정치적 선동에 좌우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동영 장관은 남북관계도 그렇고 한미관계 측면에서도 균형감을 잃은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신뢰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열린 시각으로 폭넓게 한미 동맹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